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균일평면파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손실매질에서의 균일평면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동방정식을 살펴보면 손실매질에서의 파동방정식은 이 가운데 전류에 해당하는 손실 시그마 텀이 있는 항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전기장 2차 미분과 주파수 관련된 전기장 특성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손실, 소스프리 무손실과 유사한 형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JKC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두 번째 항의 요 개수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요 감마를 우리는 복소 전파 상수라고 얘기하며, 감마는 JKC인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복소수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예루트와 복소수 계산을 하게 되면 오른쪽을 참조해서 계산을 하면 실수부 알파는 위와 같이 나오는 거고요. 허수부 베타 부분은 이와 같이 표현이 하게 됩니다. 손실 특성은 암페어 법칙에서부터 다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암페어 법칙이 컬 H는 J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 E에서 전류 밀도 J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전류 밀도 J에 손실 특성인 시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전기장 2로 묶어주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이 되고요. 이 시그마 플러스 J 입실론을 우리는 J 오메가 입실론 C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실론 C를 우리는 복소 유전율이라고 얘기하면서 J 오메가 입실론 C는 이와 같이 정리되고요. 그때 입실론 C는 복소수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이 되고, 이때 이 손실의 특성, 이 시그마 값을 가지고 표현되는 손실의 특성을 표현할 때 우리가 손실 탄젠트라는 항목을 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PC 기판이나 다양한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소자들을 보게 되면 유전율과 요 손실 탄젠트, 손실 특성을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손실이 어느 정도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소 유전율을 이용해서 앞서 살펴봤던 복소 전파상수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파수 K는 오메가 루트 뮤 입실론이라고 무손실 매질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메가 루트 뮤 입실론에 이 입실론 대신 복소 유전율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복소수가 되고요. 이때 복소수니까 알파 플러스 J 베타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이 되고, 그럼 이 감마를 그래서 우리는 복소 전파상수라고 표현하며, 앞선 앞페이지와 같이 실수부 알파는 감쇄상수, 허수부 베타는 위상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동방정식을 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지수 부분에 원래 손실이 없는 경우는 JKZ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플러스 JKZ, 여기서는 감마로 표현됩니다. 복소 전파 상수 감마로 표현되고,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고요. 표현되면 이렇게 익스펜셔널 마이너스 알파 Z, 복소수가 없는 익스펜셔널 마이너스 J 알파 Z가 있고, 뒤에 복소수가 있는 익스펜셔널 마이너스 J 베타 Z,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무손실인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신호 크게 요 가운데 알파 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항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 신호가 이만큼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전기장을 변환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쭉 가고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로 되어 있는데, 요 신호 크기 부분에 익스펜셔널 마이너스 알파 z 텀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지수함수에 맞춰서 신호 크기가 사인파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 크기가. 그래서 감쇄가 크면 이게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감쇄가 작으면 적게 줄어들면서 파형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감쇄되는 감쇄상수 알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위를 네퍼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1네퍼는 20로그 20 곱하기 로그 2로 해서 8.686dB입니다. 이 지수함수로 감수하고 있음을 표현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신호를 지금은 전기장 신호, 뭐 볼트퍼미터 이렇게 표현되지만 나중에 전자파는 보통 전력 단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전력 단위로 나타날 때 감쇄가 뭐 8.686dB 정도 비율로 감소한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고유 임피던스가 있었는데 고유 임피던스가 원래는 루트 입실론 분의 뮤입니다. 이 입실론에 복소 유전율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복소수가 돼서 이렇게 신호의 크기와 위상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비가 이제 임피던스인데 손실 매질에서의 자기장을 계산을 해보면 전기장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죠. 근데 임피던스가 복소수 값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생기고요. 이와 같이 전기장 임피던스 그 다음에 위상상수를 포함한 지수 텀이 있는데 그 뒤에 위상차에 대한 편차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되고요. 또 전기장, 손실매질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비교해 보면 신호 크기는 원래 임피던스만큼 작아진다고 앞에 무손실 매질일 때 살펴봤었고요. 근데 이 뒷부분 허스텀이 전기장은 베타 텀만 있는데 자기장은 위상 텀이 추가되어 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임피던스의 위상만큼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전기장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인데 자기장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에 마이너스 세타 에타라는 임피던스의 위상값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매질에서의 전자파를 계산할 때는 무손실 매질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전자파를 통과시키는 또는 전자파의 신호를 활용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부품이나 매질들은 손실이 매우 작은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저손실 매질의 기준은 손실 특성을 나타내는 시그마가 오메가 입실론보다 매우 작으면 됩니다. 파라미터들 살펴보면 복소 전파 상수에 이와 같이 있는데 이 시그마가 오메가 입실론보다 매우 작으면 이 허수텀이 매우 작아지겠죠. 아주 작아서 제로가 되면 j 오메가 루트 뮤 입실론에서 알파 값이 순수 허수니까 알파 값이 제로, 그래서 감쇄상수가 0이어서 무손실이 되는데 여기는 저손실이니까 제로는 아니고요. 이 오른쪽 마지막 항처럼 근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쇄상수는 이와 같이 알파는 이와 같이 나오고 위상상수는 무손실 특성과 유사한 오메가 루트 뮤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복소 고유 임피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입을 해보면 시그마가 오메가 입실론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얘를 이와 같이 근사화할 수 있고요. 실수부는 임피던스는 실수부는 무손실 매질과 거의 유사하고 허수텀이 추가된 겁니다. 저손실 매질을
대해서 전자파를 해석을 할 때는 무손실 매질, 여긴 베타, 그리고 임피던스도 이 실수 부분만 무손실 매질로 일단 해석을 하고, 감쇄 상수만 익스펜셔널 마이너스 j, 익스펜셔널 마이너스 알파 z 요 텀만 넣어서 신호 레벨만 감소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에 허수 텀을 추가해서 자기장에 위상 텀을 추가하는 것까지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저손실 매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는 실수 텀만 많이 하고 이 전파 상수 부분에 알파 값을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체인데요. 도체는 우리가 전기가 잘 흐르는 매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식을 보면 시그마 값이 오메가 입실론보다 매우 크다. 이 얘기는 전자파 관점에서는 도체는 전자파가 통과하기 어려운 손실이 매우 큰 매질입니다. 즉 도체는 전기는 잘 흐르지만 전자파 입장에서는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손실이 매우 큰 매질이다. 또 앞서와 마찬가지 복소 전파 상수를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알파와 베타가 그러니까 감쇄 상수와 위상 상수가 동일하게 값을 갖습니다. 루트 파이 f 묘 시그마. 즉 시그마가 매우 크고 뮤 값도 영향을 받고 주파수도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값을 살펴보면 계산하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크기가 동일해서 위상값이 45도까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을 할 때 위상차가 45도 차이 난 상태에서 진행되고 실제로 알파 값이 매우 비교적 큰 값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도체 내부에 통과하기 어렵다 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장 특성과 자기장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알파 값이 커서 신호가 감쇄되고 이때 도체에 그러면 얼마만큼 전자파가 통과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전자파가 도체 내부에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이거를 표현하는 게 스킨 뎁스, 표피 두께 델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Z가 0 지점부터 오른쪽이 도체입니다. 왼쪽 마이너스 Z에서 전자파가 도착하면 도체를 부딪히면 급격하게 신호 레벨이 감소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신호 레벨이 0.368만큼 감소하는 깊이 전자파가 1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0.368배 감소하는 깊이까지가 우리는 스킨 뎁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계속 이제 0.368배씩 감소하면서 에너지 레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예를 들면 구리가 이제 전선에 가장 많이 쓰는데 구리를 예를 들어 스킨 뎁스를 살펴보면 60Hz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가 60Hz입니다. 이 60Hz의 스킨 뎁스는 8.5532mm입니다. 즉 60Hz의 전자파가 왔을 때 도체에 부딪히면 8.532mm가 되면 에너지가 1이 들어오면 0.368만큼 감소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 에너지가 더 있는 거죠. 다음 300MHz면 3.8 마이크로미터 이때부터 매우 얇아지죠. 주파수에 따라서 여기 왼쪽 텀에 보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킨 뎁스가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GHz면 1.2 마이크로미터. 이 얘기는 어떤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냐면 내가 다루고 있는 전자파가 있는데 예를 들면 60Hz다. 그럼 8.5mm인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도체 두께가 이 8.5m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도체를 통과해서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의 에너지는 도체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파를 회로로 다시 받을 때는 안테나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안테나는 보통 도체로 만들어져 있고 전자파로 온 에너지를 도체에서 전류로 변환해서 회로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요 뒷부분만큼 못 받으면 이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지 못한, 우리가 잃어버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자파를 다루는 회로에서 요 도체 두께는 표피 두께의 최소 3배, 안정적으로는 5배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도체 두께를 구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전자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와 관련 다양한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이제 무손실인 경우는 시그마가 0인 거고요. 그래서 감쇄상수 알파가 0, 복소 전파상수에 이제 위상상수 베타만 존재하게 되고요. 임피던스는 실수값이 됩니다. 저손실인 경우는 시그마가 오메가 입실론보다 매우 작을 때인 거고요. 감소의 상수가 있고 위상상수가 있고 고유 임피던스도 복소수 값입니다. 다만 빠르게 저손실 특성을 계산할 때 무손실로 계산을 한 다음 유상상수가 같으니까 감쇄상수만 추가해서 신호 레벨을 바꿔주면 되고요. 고유 임피던스는 손실이 좀 더 낮으면 고유 임피던스도 그대로 실수부만 다뤄도 무관하고요. 손실이 좀 큰 경우는 복소수 값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위상을 대입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위상 편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이 매우 큰 물질, 전자파 입장에서 손실이 매우 큰 도체 같은 경우는 감사상수와 위상상수가 동일하고요. 고유 임피던스의 실수부와 호소부의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위상차가 45도 나오고, 다만 이 도체에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표피 두께, 그래서 전자파가 도체에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가는가 이거고, 좋은 도체라고 흔히 표현한다는 얘기는 전자파가 도체 내부로 못 들어가는 것, 즉 전자파 입장에서 손실이 큰, 시그마가 큰 게 좋은 도체고, 전자파 입장에서는 통과되지 못하지만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전자파 에너지가 도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고 도체 표면에서 전류로 변환돼서 모두 전류로 흘러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체는 전자파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고 전류 입장에서는 매우 잘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된다 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